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그럼요. 국민의 어려운 생계도 좀 돕고 지역 경제도 돕고 살리고. 그런데 이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상합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서 쓰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건데요. 지원금을 받아서 병원비로 결제하고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현금화시키는 분도 계시고 또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를 소위 깡이라고 하죠. 깡 아시는군요. 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현금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말만 들어도 속상한데 이제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인지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화하셨던 분들 이제 하면 안 되고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죄는 잡힌다. 얘기가 있잖아요. 현금화했다가 잘못되면 걸리면 바로 몇 배를 토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법 유통이나 불공정 행위를 하셨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취지에 맞게 잘 쓰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맹점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제도를 좀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알고 계셔야 돼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는 좀 선선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이 11도로 아침 공기는 쌀쌀하니까요. 겉옷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로 어제보다 약 3도 정도 오르겠지만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어제 내린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 있게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9도, 아산 20도, 세종 2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이제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절기상 소만이에요. 24절기 가운데 이제 8번째인데 그러면 이제 한 해가 3분의 1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아우,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올해 특히 봄 지나가면서는 계절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시계는 더디게 흘러가지만 자연의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소만의 의미가 햇볕의 양이 많아지고 또 만물이 자라서 가득 찬다 이런 말이잖아요. 뭔가 좀 힘이 생기고 또 의미 있는 것 같죠. 소만이 지나면서 이제 여름 분위기가 이제 온다는 얘기인데 걱정스러운 건 이경림 MC도 더위를 많이 타는데 저도 더위 많이 타거든요. 와, 올여름은 특히나 최악의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쩌습니까? 우리 좀 잘 버텨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름 얘기도 할 겸해서 가는 봄과 오는 여름의 대결을 좀 사진 사연 주제로. 재밌겠네요. 당신의 픽 봄 대 여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름 좋아하는 분 계실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봄이냐 여름이냐 선택하셔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봄이 좋으신 분들은 봄 사진을, 여름이 좋으신 분들은 여름 사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첫 소식은 소만처럼 속이 꽉 차. 그냥 꽉 찬 리포터,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들 이렇게 봄꽃 같다 그냥 화사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도 소만같이 꽉 찼다 하니까 낯선 단어지만 기분만큼은 좋네요. 좋으시면 다행이네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만 지나면 더위 시작입니다. 말도 못하게 더워질 거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마스크 쓰는 거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 걱정이 앞서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폭염
여름에 대비해서 건강 피해 상황을 미리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똑주부 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에 뭐 그 부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또 내일이 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요. 가장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가장 평범한 부부들을 만나서 부부의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 부부는 좋은 거. 나의 단점. 때론 감싸주고 다투기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평생 같이 가는 인생의 친구.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각양각색. 평범한 이웃에게서 우리 시대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부부는 네모다. 똑주부 큐. 서양에 큐피드가 있다면 중국에는 중매쟁이 월화노인이 있습니다. 그가 빨간 실로 묶어 자루에 넣으면 그게 바로 혼인 명부, 부부가 된다는데요.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는 건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대전의 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양성용 씨 부부입니다. 성용 씨 가게는 시장 안에서도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가게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이른 시간부터 바쁜 곳이 여기 시장인 것 같아. 예. 저희도 한 7시 반 정도부터 나와서 이게 다 준비를 하면요. 이제 점심시간 때 다가오고 해서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다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드리죠. 문 여는 시각부터 엉덩이 한번 붙이고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재료도 한가득인데요. 고향도 아닌 대전에 인연을 맺고 산 지 한 달. 개업한 지 한 달 된 가게래요. 대전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같이 다녔더니 좋더라고요.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뭐 아는 터도 아니고 새로운데 터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뭐 잔소리도 아유 말렸죠. 왜 이걸 한다고 하냐고. 말렸죠. 처음에는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신랑도 이제 믿고 그냥 따라온 거죠. 부부지간 가장 큰 미천은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서울 스테이크집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올 땐 그만한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고생하고 했던 걸 여기까지 안 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믿어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하고 결혼 한 23년, 4년 하면서 못 믿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곰살맞은 아내도 아니고 말로 거칠해하는 남편도 아니지만 부부는 공기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느낍니다. 저희는 거의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무슨 자기가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막 이러거나 이런 거를 살면서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고 살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래서 믿고 따라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보릿고개보다 더하다는 코로나 고개에 매장을 오픈한 성용 씨 부부. 시장 상인들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네요. 하지만 부부의 부지런함과 음식 맛에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는데요. 별이 5개요? 옆가게라고 하셨으니까 늘상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가 달라요? 꿀이 뚝뚝 떨어져. 정말? 이 사람들 꿀 떨어지는 바람에 나 아주 우리 마누라한테 요즘 좀 눈총 좀 받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잘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주 보면은 서로 재미있어가지고 참 좋아해요. 손이 큰 걸까요? 양이 정말 푸짐한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맛에 반하고 가격에 또 한 번 놀란다는 사실. 저는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여기 여러 번 오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린 아이들도 또 와서 먹어보고 좋다고 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행복을 채워갑니다. 손맛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손님들로 부부는 오늘도 힘이 나는데요. 그 맛은 어때요? 맛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네. 결정적인 맛을 안 봐요. 저희 분들이. 아유, 세상에. 네, 맛만 보시면 참 좋은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아직 낯설고 힘든 타향살이에 적응 중입니다. 그래도 서로가 있어 이상 문제요. 부부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 부부란 사람인? 사람인? 그렇죠. 같이 기대고 있으니까 의지하고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의미로 그런 뜻 같아요. 어머, 듣고 보니 그렇네. 약간이 기대고 받쳐주고. 어머. 남편을 조용히 믿어주는 아내, 그리고 그녀를 든든히 받쳐주는 남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인가 봅니다. 자, 부부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요? 맹자와 측은 지심은 인지 거참 시작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의지 다냐요. 간만 없을 뿐이지. 선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걸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보람 있게 남을 위해서 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평생 공직 생활을 한 장응진 씨. 은퇴 후 한학 삼매경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늘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아내와 복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답니다. 아유, 당신이나 그 좋아하는 거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나 좋아하는 거 할 테니 강요하지 말아요. 저라면 대번 이 소리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강의 시간이 그거라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하니까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걸어가면서 하고 걸어오니까 1시간 넘어 이제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4km 걸으려면. 예. 그럼 그 시간이 강의 시간이에요. 그냥 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 누구는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가를 부르고 누구는 맹자를 읽고. 남편의 따분한 강의도 즐겁다는 아내. 영희 씨는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사물놀이 장단에 흥이 넘치는데요. 이 끼를 어떻게 숨기고 사셨을까요? 부창부수, 딱 이 댁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싶네요. 당신 그 취미에 귀를 기울여 주는데 함께 요 사물놀이, 요 풍물에 빠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라는 건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 인정을 하고 네. 또 존중을 해야만 또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따로 또 같이. 역할이 다른 부부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이 피고 지는 정원을 살뜰히 가꾸는 건데요.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이라는 텃밭을 가꿔온 지 벌써 50년. 애틋한 사랑보다 감사함과 고마움의 자리가 더 큽니다. 연애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잘 만났다. 우리끼리 만났어도 감사하죠. 본인한테 직접은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해버리네요. 오며 가며 들리는 사랑방 같은 곳, 부부는 모두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장 선생님이 항상 배우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풍물도 잘 치시고 뭐 못하시는 거 없잖아요. 내자로서 진짜 남편을 모든 걸 잘 공경하시고 또 우리 장 회장님은 부인한테 그렇게 잘하시오. 지극정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친구 부부. 평생을 맞춰가는 사이다. 아직도 맞출 게 많다. 물론 싸울 때도 더러움은 있지만 좋은 친구예요. 흔히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애초 닮은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둘만의 세월을 함께하며 닮아가는 것.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언덕을 오릅니다. 부부라 하면 이제 합이 맞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화면에서 보니까 두 쌍이 나왔잖아요. 네. 조금 덜 사시고 좀 더 사신 네. 부부가 나왔는데 그냥 뭐 서로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부부 바로 그게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함을 미안하다고 고마움을 고맙다고 표현하고 살다 보면 아까 50년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 세월을 같이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옳거니 저절로 이렇게 맞장구를 치게 되는데요. 우리 흔히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들을 불러요. 네. 그 품고 있는 뜻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라 하면 같을 여, 보배 보. 보배와 같다 해서 여보. 당신이라 하면 마땅할 당의 몸신. 내 몸과 같다라고 해서 당신이라 부른다 해요. 이 뜻을 알고 나면 여보!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올 일이고 당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일이냐고. 당연히 콧소리가 나오면서 여보, 당신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방금 거 너무 좋았는데요. 여보. 화목한 가정에는 네. 콧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그래요. 지금 여보도 그냥 여보 이거보다 여보. 그렇지. 여보. 아유, 근데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요. 또 화면에서 또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며 이제 남편분께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에 쓰는 에너지를 내 가족에게 쏟으면 그 행복 에너지가 9배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뭐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해서 친구 좋습니다만 그렇게 들일 정성에 내 가족에게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면 그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족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맞아요. 네. 제가 듣는 바로는 부부간에 네. 측은지심을 갖고 살면 뭐 싸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전 노래지만 네. 이 노래가 있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당신 뭐 잘못한 거 잡아볼- 있어? 네. 그리고 노래를 하면 이제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지. 노래를 진심을 담아서 하게 되면 네. 아내분이 표정이 얼마나 좀 밝아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부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똑주부 큐 잘 만나봤고 여러분들도 그 의미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뭐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물도 받을 수 있고 퀴즈도 풀고 네. 상식도 쌓고 아유. 같이 소통해서 즐겁고 네. 뭐 일석몇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석몇조의 역할을 또 오늘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오늘의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우 너무 쉽다. 몸풀기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24절기 중에 8번째 절기로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어서 모내기가 시작되고 또 보리배기, 잡초 제거로 바쁜 시기를 맞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이파, 2번 소만, 3번 망종. 네, 오늘의 절기가 이것이라고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문제에서도 뭐 모내기가 시작되고 보리도 베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정말 이 바쁜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소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돼지만 밥 줘, 소만 밥 줘. 예. 소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문제만큼이나 힌트도 아주 넉넉하게 내주셨어요. 시간 모두 썼고요.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소만이었습니다. 이파와 망종 사이의 절기입니다. 작물이 자라서 곡식이 여무는 때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소만이 되면 가뭄이 들기도 해서 예로부터 이때를 대비해 물을 가둬두고 모내기를 준비합니다. 소만이 되는 온통 푸른 빛을 띠는 산자락에 네. 유독 누렇게 변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대나무인데요. 아. 네, 이 시기에 대나무는 죽순의 영양소를 다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 소만의 죽순을 드시면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또 대나무를 절기에 맞춰서 또 죽순을 먹어야 네, 되는군요. 아유, 야,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돼지만 밥 주지 말고 소만도 네, 밥을. 소만. 사실 뭐 이제 절기라는 게 24절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기를 알아가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조상들을 보면 야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네. 딱딱 들어맞잖아. 네. 엊그저께 아는 동생이 모내기 했다고 그러더니 바로 소만이래.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세요. 문제 주세요. 3, 2, 1.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 바다 물고기입니다. 비늘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병어, 2번 조기, 3번 가자미. 뭐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생선들인데 세 가지 보기 병어, 조기, 가자미 중에 병을 앓고 나서 드시면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기 축구하고 먹는 게 아니고 네. 어디 가자고 하면서 먹는 게 아니고 병을 앓고 나서 먹으면 회복에 병을 좋다. 앓고, 이야, 그냥 거기까지. 보이네요. 사실 근데 뭔데 몸에 뭐 이롭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넉넉한 힌트를 위해서 네. 아주 많이 담뿍 담아서 내어주셨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병어였습니다. 바득이 진흙으로 된 연안에 무리지어 서식하는 흰살 생선이죠.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서 맛이 담백하고요.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회나 구이,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됩니다. 이 제철 맞은 병어가요 비타민 B가 이렇게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어린이나 노인 병을 앓고 나서 오. 이분들이 드시게 되면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오. 그래서 제가 병 앓고 난 후라라고 네. 맞네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병어 드시면서 조금 이제 봄에 기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름 대비해서라도 기력 회복을 위해서 병어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리포터는 생선을 조려서 드시는 걸 좋아해요? 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해요? 구워 드시는 걸 좋아해요? 아우 벌써부터 그냥 꾹꾹거리게 만드는데 전 뭐니 뭐니 전 조림이 좋더라고. 물을 깔고 지져도 좋고 아유. 병어 같은 경우는 감자도 괜찮아요. 감자요. 양파만 감자에. 넣고 그냥 해갑게 조려놔도 이게 입맛 돋는다고. 요리 프로로 갑자기 야. 바뀌었어요. 뭐 좋아해요? 조림, 저는? 회 아니면 구이? 저는 회, 날것. 요리가 필요 없는. 그거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림이나 이 구이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조금 잘 발라주는 분이 계시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르는 거 제가 잘하기 때문에. 어머, 이런 바르는 거 자상함. 사랑받아요. 그때만큼은. 네. 여보. 그렇죠. 그래. 자, 병어 맛있는 생선 또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바로 대전의 지역 화폐죠. 온통 대전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온통 대전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온통 대전이 이제 발매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네. 14세 이상이면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매 한도가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도잖아요. 네. 근데 구매 한도가 100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경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좀 플러스를 했다고 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된 것 같은데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네. 나를 믿고 따르셔라. 그러니까. 100만 내가 원. 알기에는 O인 것 같다. 두 분 지금 O 쪽으로 많이 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한데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온통대전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이고요. 출시 후 2개월 내에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요. 또 연회비와 재발급 수수료가 없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통대전 온라인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카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선불카드처럼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도 은행 있고. 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적립률에 따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온통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월간은 15% 네. 캐시백이라고 그러니까 이야. 그 점 꼭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은행을 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온통대전까지 쫙 써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얼마 전에 개막을 했죠. 2020 KBO 리그가 최근 외국에서 이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야구에서 타자가 홈런이 짐작되는 타격을 마치고 1루로 출루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던지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빈볼, 2번 블론 세이브, 3번 배트 플립.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방망이를 던지는데 그 저 예 세 개 중에 방망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배트? 그거를 예전 어른들은 빠따라고 그랬죠. 아, 빠따. 네. 배트잖아요. 방망이하고 네. 배트하고 한글과 영어니까 예, 그게 뭐 붙으면 오, 되지 않겠나? 다 가르쳐 드렸네요. 아유, 그거였구먼. 네. 도통 모르겠다 싶었는데 박종훈 씨가 힌트 주니까 아이고 요걸로 좀 찍어봐야겠습니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배트 플립입니다. 야구나 소프트볼 또 크리켓 따위의 구기 종목에서 타자가 공을 친 후 들고 있던 배트를 공중으로 던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사실은 이제 홈런 치고 나서 배트를 이렇게 던지면 네. 그게 이제 투수를 좀 자극하는 행위라고 여겨져서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좀 네. 하지 않았던 행위인데 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 프로야구를 보다 보니 홈런이 아니라 안타만 쳐도 이제 배트 플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멋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도 따라하기 유행들이 좀 모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KBO 우리 야구의 배트 플립이 이제 메이저리그에도 이야. 도입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우와. 해보는데요. 프로야구 개막해서 쭉 진행되고 있어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축구도 개막을 했고 네. 무관중이지만 어떤 스포츠가 개막을 한다는 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가야 될 텐데 또 문제 내야죠. 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바로 우리말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위치가 꽤 낮음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거 뭘까요? 1번 나지막하다, 2번 나즈막하다. 네, 우리말 문제는 항상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뭔가 나지막인지 모르실 때는 마지막 문제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시고 골라주시면 정답 딱 나옵니다. 마지막. 네, 아,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아니고 마지막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네. 참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나지막하다, 나즈막하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나지막하다 이렇게 씁니다. 위치가 꽤 낮음, 소리가 꽤 낮음을 뜻하는 말로 나지막한 목소리, 나지막한 건물들 이렇게 쓰입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힌트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 아마 저녁 집의 메뉴는 저 생선 조림이 되지 않을까. 오, 네. 예. 아까 뭐 죽순 나왔지만 중국집에서만 어디 먹나 들깨로 볶아놔도 맛있거든. 네네. 똑주부가 괜히 똑주부가 아니에요. 네. 그죠? 저 웃음소리는 매력이에요. 네. 아 오늘은 이렇게 좀 땡땡 안 거리려고 했는데 나지막한 목소리를 좀 속삭이듯이 나가려고 네.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네, 그럼 뭐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도 똑주부 리포터 예수진 리포터가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당신의 픽 봄 vs 여름입니다. 봄 대 여름. 네, 봄이냐 여름이냐 좋아하시는 계절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저도 봄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름으로 갈래요. 아우, 더워도. 네. 여름 좋죠. 시원한 바다와 네, 함께. 맞습니다. 네. 자, 매년 5월 뭐 저도 이제 행사에서 이제 장에서 MC 보고 하다 보니까 뭐 느끼는 건데 축제가 네. 매일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우. 축제가 많은데 올 5월은 전면 다 아, 취소가 됐죠.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됐는데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이 정선에도 크고 작은 산나물 축제가 네. 있었는데 여기도 다 취소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뭐 산나물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철 수확해서 또 생계를 이어나가니까 네. 더욱더 답답하고 마음이 또 쓰리실 텐데요. 정선 산나물 농가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선에 나와 있습니다. 정선 요맘때 하면은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토속 음식 축제 그리고 산나물 축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다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행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힘든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이 산나물을 또 농사 지으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농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정선의 산나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찾아간 곳은 정선군 관내 농협. 꼬박 1년을 기다린 자연산 보약 정선 산나물이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선군 그 산나물 하는 농가들한테 이 산나물 축제가 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사였습니까? 산나물 재배 농가가 정선은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가 수가 많아요. 아마 300여 농가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정선은 다른 데와 달리 5일장이 아주 잘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산나물 축제와 5일장에서 이제 판매되는 양이 뭐 한 50% 이상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아, 1년 농사의 반 정도? 나물은 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장터가 막힌 농가들. 상황이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20여 분 달린 후에야 북실내고 골짜기에 다다랐는데요. 산속 거친 땅을 헤치고 올라온 곰취가 보이시죠?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약 1헥타르 산의 곰취를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야생 곰취가 아니라 이게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산에다 재배한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이제 곰취 밭이네요, 진짜? 예. 아, 이렇게 산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곰취가 예. 낮은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이 높은데 향이 좋고 예. 맛이 좋아요. 그래도 소비자들이 네. 많이 차지하지 착한 사람은 계속 찾아가고 이렇게. 고랭지라 좀 늦은 출하 시기에 더 비싸게 받는 정선 곰취. 어른 손바닥 정도의 작은 잎이 인기입니다. 지금 따야 됩니다. 이게 한 3일만 늦으면 예. 너무 배가지 상품같이 움직여서 버려요. 1년을 기다려 출하를 시작했지만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확을 하면 판로가 없고 그나마 주문을 받아도 수확할 인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인력에 사람이 없다고. 아, 이게 또 사람 구하려고 해도 그것도 예. 쉽지가 않군요. 예, 못 구해요. 지금도 사는 사람이 무슨 버리는 거예요. 예. 올해는 조금 그것 때문에 힘드셨겠네요. 예, 힘들었습니다. 예. 좀 판로가 좋으면 예. 괜찮은데 홍보를 해가 좀 선절 많이 해주시면 판로가 있으면. 이제 농번기가 다가올 모든 농촌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과 인근 밭으로 이동했습니다. 엄나무 800여 그루가 빼곡합니다. 엄나무는 보통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엄나무 새순이 개두릅이죠. 두릅도 지금 이제 수확철인 거죠? 예, 지금 수확철입니다. 제가 오늘 온 김에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예, 그럼 가시가 많은 엄나무, 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어르신은? 나는 괜찮아. 요거를 따서 이걸 데쳐 갖고 먹는 거죠? 예. 예. 어느 정도 크기 되는 걸 따야 여기 됩니까? 하지 마세요. 이 정도요? 예. 요령이 있습니까, 어르신? 아, 이것도 잘때 손 가시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잘해. 잠깐 가시 찔리면 이거 엄청 아파. 손대면 또 옥하고 잘 따시죠? 이렇게 따야지. 예. 그럼 버리세요. 이거 장갑 꼈는데도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맨손으로 잘 따십니까? 예, 물론 많이 좀 따가지고. 아, 괜찮으세요? 예. 여기 참두릅 필요해요. 아, 이게 참두릅. 예, 요거. 이게 참두릅, 이게 개두릅. 예. 아, 개인적으로는 어떤 두릅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르신? 다 선미마다 틀려요. 개두릅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참두릅 좋아하는 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요? 우리 참두릅도 더 낫대요. 개두릅 찍어야 되는데. 취향이 확실하신 개인적으로는 어르신. 참두릅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쵸. 두릅은 혈당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건강식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오전에 딴 산나물들 안 먹어볼 수는 없겠죠? 제가 두릅하고 곰치하고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밥 먹을 때 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살짝 좀 데쳐주실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 보시기에도 이 품질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살아있고 아주 계절에 맞게 아주 그냥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향이 데치니까 향이 확 진해지네요. 예, 아주 색깔이 먹기 좋은 칠성 변한 저희 같은. 끓는 물에 1, 2분 정도 데치면 식감도 적당하고요.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직접 딴 곰취의 더덕까지 정성이 품어 키운 산나물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고기 먹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릅하고 곰치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확한 이 곰치 맛이 어떤지 먼저 된장을 찍어서 이 된장 그 냄새하고 이 곰치 향하고 말아서 초장을 찍어 먹어야 됩니다. 게두루. 초장을 이렇게 딱 찍어서 맛도 식감도 최고입니다. 노래가 그냥 나오네요. 정선 대표 농산물이죠. 더덕도 식당에서 맛깔나게 묻혀주셨어요. 방금 딴 곰취에 살짝 데친 두릅, 여기에 고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찰떡궁합이죠. 활용점정, 더덕과 마늘을 살포시 얹어서 입으로 직행. 다시 봐도 침이 고이네요. 갈 곳 잃은 산나물을 위해 본격적인 구출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지역 농협에서 나물 꾸러미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꺼내는 건 자동화가 안 됐네요. 이곳은 더덕을 씻고 손질하는 작업장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위생에 철저해야겠죠. 깨끗하게 손질된 후에는 포장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나물 꾸러미에는 총 4가지 종류가 담기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깐 더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양도 넉넉합니다. 지난해 수확한 곤드레는 삶아 냉동 상태로 포장됩니다. 깐 더덕을 딱 이렇게 받으시면 이 깨끗하게 세척도 있고 닦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뜯어서 무치기만 하고 버무리기만 하면 바로 식탁에 올려서 그날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이날 하루 주문량만 600개. 정선 농협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다 가네요, 전국으로. 그리고 이렇게 택배 안에 짠! 이게 들어갑니다. 정선에서 관광지에 입장권, 그리고 정선에 있는 식당에 또 할인권, 그리고 공연 볼 수 있는 이런 티켓,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시즌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들 이제 사회단체, 그다음에 공무원들 해가지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선은 태백 출령 공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뚜렷하고 하기 때문에 산나물을 비롯한 각종 그 농산물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맛이 좋고 또 저장성이 좋고 또 효능이 또한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내성도 길러주고 하는 정선의 청정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산나물 맛있게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 산나물 어떠세요? 이 땅 기온을 뚫고 산나물이 지천에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수확하려니 인력이 부족했고 또 어떻게 수확을 했는데 팔로가 또 막혀 있고 해서 우리 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심 가득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산나물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뭐 곰취, 게두릅, 뭐 곤드레 나물까지 이 산채 농가를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 많이 드셔주는 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요. 산나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쌉싸름한 향 이 산나물 네. 보약하고 같잖아요. 여러분들 저 입맛 잃은 봄에 이 산나물로 입맛도 좀 찾고 특히나 우리 농가 소득에 조금이나마 아까 군수님까지 직접 많이 좀 애용해달라고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또 함께하죠. 네, 최근 부부의 문제를 다룬 한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아하. 끌었잖아요. 당연히 보셨죠? 안만요. 네, 봤는데요. 네. 이거 보다가 싸운 집들도 많이 있다 아, 그러고요. 네. 이 드라마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손에 땀 났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마침 내일이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평택대학교 상담학과 차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부부의 날이 뭐 둘이서 하나가 된다고 해서 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내일이잖아요. 네, 네. 내일 부부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 예, 부부의 날 대단히 독특한 의미가 있죠.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둘이 하나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남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둘이서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만남하고 의미가 대단히 다른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자녀와의 만남도 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만남은 성인과 성인의 만남임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하는 일에는 외부에서 간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성인과 성인이 만나서 둘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고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둘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에 대한 권한을 사회가 인정해 준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갈 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계속 만나면 이건 부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부부 자체가 대단히 이 축복받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받은 부부가 그렇다면 건강하게 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동의 양육 문제부터 발생하겠죠. 아유. 그리고 청소년들은 도대체 건강한 성인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네. 배울 장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른들 문제 서로가 나중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마지막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내 옆에 있어 줄 사람은 부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근본 토대가 되는 게 부부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 기념일이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네. 예, 공휴일은 아니에요. 아유, 아쉽네요. 예, 부부의 날. 네. 바로 내일인데 이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네.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 이게 새겨 두어야 될 표 같은데 이제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네. 건강한 부부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건강한 부부는 과연 네. 어떤 그렇군요.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세요. 네네. 이제 건강하다는 게 이제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도 그렇죠. 건강한 거죠, 네네. 사실은. 그래서 뭐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부부냐, 뭐 혹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도 사실 건강한 네네네. 거니까 건강한 부부라고 볼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네.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하는 일은 이래 보면 놀라운 일을 하셨네. 존중의 대상이고 훌륭하다는 네.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름답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힘을 합쳐서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와준 사람도 대단히 뿌듯하고 도움받은 사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어쩌면 나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도움을 받으면 나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을 도와서 혼자 못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아름다움이 함께 혼자서 못하는 일을 함께 하는 때 이 아름다운 관계라고 본다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야, 이 아름다움이라는 네. 표현을 자꾸 하시니까 예, 결혼이 20년이 훌쩍 넘은 저나 네. 이제 막 얼마 안 된 분들이랑 4년 차. 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조 외조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보면 그 네. 의사소통이나 또 공감에 관해서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대화가 참 중요한 거겠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자 약속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안 되면 이 아름다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되기 전에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줘가지고 네네. 우리가 더 멋지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가 안 들려요. 저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점점 크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 안 들리거든, 저 사람에게는. 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상대편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을 약속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아름다움이 깨지면 상처가 깊어지죠. 네.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관계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 화가 납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름답게 살려면은 대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잘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화 기술을 배우면 대화를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대화 기술을 배워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문가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갈등은 대단히 깊어지고 겉으로는 안 싸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심각한 결론에 도달해서만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알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집에서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 네네. 이것을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침밥을 먹는 것은 내 편의에 따라서 필요하면 먹고 필요 없으면 안 먹는 이런 행위로 간주하는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만나면 똑같이 아침 줘, 나 바빠서 아직 못 차렸어. 오케이, 이 대화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는가 하면 밥을 안 차려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밥을 안 차려주는 것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 편리에 따라서 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갑자기 들어와서 밥 좀 줘 이러면 나를 뭘로 보길래 이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갑자기 밥을 달래?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는 대단히 많습니다. 보면은. 집에 저녁에 남편이 들어서 나 라면 좀 끓여줘. 이건 뭐겠습니까? 배고프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대화가 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진짜 곤란해지겠어요. 라면 좀 끓여줘. 이건 그냥 단순하게 라면 끓여달라는 게 아니죠. 반겨달라 이런 그렇죠. 걸까요? 내가 일하고 왔으니까 나의 가치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정말 힘든 일 많았거든.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오면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갖다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사소통에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부부가 남녀다 보니까 이 언어가 좀 달라요. 지금 저도 이제 배고파서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기도 한데 아내한테 뭐로 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네. 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쓰는 단어 양이 좀 적어서 남자들은 밖에 다 쓰고 왔거든.
그럼 들어가면 할 말은 별로 없는데 네. 참 이게 대화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 주로 이제 남자가 일을 하고 그렇죠. 여성은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돌보고 네, 이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바깥에 나가서 어른들끼리의 대화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바깥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사만 하시던 분들은 이제 예전에 주로 여성들이었으니까 아이들하고 주로 놀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기 속내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신랑은 밖에서 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싶은데 새로 시작하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아내하고 혹은 예를 들면 남편하고 대화하기 좀 어렵다. 이건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부부가 그 부분은 오랫동안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오래 미뤄놨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엄청나게 네.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화는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빼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새로 시작하려면 진짜 힘들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네네. 이런 학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네네. 남자는 능력 중심이고 예. 여자는 관계 중심이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나 머리 아파 이러면 신랑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능력이 중심이니까 뭐, 네. 주로 이렇게 약 사 먹어. 네. 약 사 먹어. 이러는 병원 거예요. 가봐. 뭐. 병원 가. 네. 예, 그렇죠. 좀 부잣집은 병원 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중심인 아내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좀 머리도 만져주고 하면서.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네. 좀 머리 좀 만져주면서 네. 열이 나는 것 같네. 어때?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되겠네. 어디가 특혜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약 좀 지어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이런 관계를 원하는데 능력을 딱 발휘해버리는 겁니다. 약 사 먹어 병원 가. 그러니까 그것이 섭섭해서 대화가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 다른 요소들로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주제일수록 미리 대화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돈이 너무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그걸 받아주려고 하다 보면 이 상대편이 겪은 일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네. 용기를 내가지고 작게라도 오늘은 한 요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만큼 얘기해. 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예.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네네. 대화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야. 자, 이게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말씀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쭉 가셔서 네. 이번에는 부부 싸움하다 보면 이제 칼로 물베기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이제 뭐 싸워 보면 그게 또 물이 아닌데 맞아요. 슬기롭게 좀 네.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방법 있으면 좀.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별로 이기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요. 근데 화해하는 방법은 이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착한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뭐가 틀렸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착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네. 착한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착한데 이타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부부 싸움 하는데 어떻게 내 심정 이렇게 몰라줘?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내가 많이 양보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가 이기적인 거예요. 착한데 이기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얘기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타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착하고 옳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용기를 좀 내야 돼요.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가 하면 내 감정은 내가 해소하지만 상대편의 기분도 내가 해소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낸다면 아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저 아우, 교수님은 네. 다 터서 아침이 좋다를 풀로 스페셜로 어머, 한번 그러니까요. 상담을 좀 듣고 받아야 싶은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 네. 궁금한 거 많은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평택대학교 상담학과 차명훈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학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인 소말입니다. 점차 여름 기온이 감돌기 시작하는 기간인데요.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도 오늘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이 12.2도로 아침 기온은 쌀쌀할 정도니까요. 겉옷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이 20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9도, 아산 20도, 대전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네. 함께 하시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당신의 픽, 봄 대 여름이었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좋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봄의 기운이 필요하더라고요. 올 네. 봄은 코로나19로 힘들 때도 많지만 이 계절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 와. 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해바라기 꽃 너무 좋네요. 화사해요. 봄 이겼어요. 네, 7658번님, 오늘 소만인데도 아직 춥네요. 저는 추운 계절보다는 따뜻한 여름이 좋아요. 와우. 맛있고 시원한 국수 요리도 먹을 수 있고요. 여름 좋죠. 여름의 별미들이 이제 냉면도 있지만 콩국수. 아우, 맛있죠. 네. 여름도 한 표 나왔네요. 네. 예, 1대1입니다. 7471번님, 연두빛과 아름다운 꽃들, 산나물이 풍성한 봄이 저는 좋아요. 봄엔 비 오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면 저절로 시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야, 시인. 아.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느끼면 시인이죠. 네. 2704번님, 전 여름보다는 봄을 완전 좋아하는데 올 봄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여름이 오네요. 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외출할 땐 더위와 햇빛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네. 올여름도 잘 피해야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야, 또 봄이 앞서가네. 네. 다시 여름입니다. 3042님, 저희는 여름이에요.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작년에 동학사와 교회 주차장에 설치해놓은 에어풀장에서 신나게 물놀이하던 야. 큰아이 사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또 놀러 갔던 기억들 따지면 여름이 좋죠. 그럼요. 네, 또 여름 한 표. 7815번님, 저는 꽃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절 봄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파릇한 새싹과 꽃이 피어나는 봄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튤립. 너무 예쁘네요. 네. 아유. 봄이 또 이기나요? 네. 6204번님, 봄이야 여름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 소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계절. 네. 꽃도 많이 보고 땀도 흘리지 않고 운동하기 좋은 5월 최고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네. 지금이 제일 좋은데요. 딱 중립된 느낌으로 결론이 소만. 아유. 가장 좋은 건 지금이었습니다. 네, 현명한 답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진 보내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자랑하는 곳이자 캠퍼들의 성지로 통하는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최근 안전한 여행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캠핑이 있습니다. 바로 차박 캠핑인데요. 편리하고 간편한 차박 캠핑의 매력 속으로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자,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계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밀집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학급을 이제 분반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시험 볼 때처럼 의자를 띄엄띄엄 배치를 하기도 한다는데 네. 선생님, 학부모, 학생 다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초긴장 상태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네.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고3 학생들이 안정화되고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무사히 등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잘 챙겨야 됩니다. 네. 누가 뭐라 해도. 자,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